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Representation Subspace Distance for Domain Adaptation Regression이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입니다. 논문 순서대로 발표를 동일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 논문은 그 21년도 ICML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어, 며칠 전 기준으로 뭐 100회 넘는 사이테이션, 구글 스칼라 기준으로 사이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그 키워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그레션, 특별히 이제 리그레션 태스크를 위한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세팅 중에서도 언슈퍼바이스드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타겟 도메인에서의 레이블 데이터를 학습 시 활용할 수가 없는 셋업이고요. 그리고 뭐 논문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representation surface라는 개념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어떤 그 메인 프로포설들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 피처 스케일에 프리한 어떤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비해서 리그레션, 특별히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그레션의 퍼포먼스가 이 피처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 덜 인베리언트하다라는 어떤 그 파인딩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논문에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그레션을 어떻게 하냐면 이 representation subspace distance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미니마이즈 함으로써 두 개의 서로 다른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어떤 디스크레펀시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떤 representation subspace의 그 orthogonal basis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representation subspace distance라고 하는 RSD라고 하는 것을 이 서로 다른 subspace 사이에 어떤 geometrical distance로서 보고 그 geometrical distance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메인 갭을 줄인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트로덕션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리그레션 테스트를 다루고 습니다 특히 딥러닝과 같은 어떤 뉴럴 넷을 리그레션 테스트에 활용하는 것들이 많은 어플리케이션 에어리들이 있는데요. 뭐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도 사실은 그 어떤 코어디네이트를 리그레스하는 테스트고 뭐 이미지를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것도 뭐 메디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리그레션 테스트이고 우리 연구실에서 몇 년 전에 어, 했었던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것도 어떤 조인트들의 코어디네이트를 리그레스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뉴럴넷을 리그레션에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어딜 가나 당연한 문제지만 결국 그 어노테이션 코스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레이블 데이터가 많아야 좋은 퍼포먼스 낼 수가 있으니까 어노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레이블링 하는 과정이 뭐 시간이나 뭐 어떤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 셋업에서는 어떤 소스 도메인에서는 충분한 레이블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 모델을 디플로이 해야 되는 어떤 타겟 도메인에서는 레이블 데이터가 없을 때 이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도 어떤 퍼포먼스 개런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레이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어떤 도메인 시프트 상황 그리고 데이터셋 바이어스가 있는 상황에서 어, 레이블링을 하지 않고도 어떤 소스 도메인에서 얻은 정보만 해가지고 널리지를 잘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성능을 타겟 도메인에서 잘 낼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어,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문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많이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relevant 도메인에서의 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널리지를 잘 트랜스퍼 하면은
레이블이 전혀 없는 어떤 타겟 도메인에서도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이 소스 도메인하고 타겟 도메인 서로 다른 어떤 헤테로지니어스한 도메인들이 있을 때, 두 개의 어떤, 디스트리뷰션 디스크레펀시를 줄임으로써 모델이 가지고 있는 널리지가 잘 트랜스퍼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메인 업데이션은 기본적으로 어떤 레이블 데이터의 어베일러빌리티에 따라 가지고, 타겟 도메인에서의 레이블 데이터가 전혀 없을 때, 그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을 때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라고 하고, 요 연구에서도 이런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환경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타겟 도메인에서의 일부만 레이블 데이터가 있을 때, 혹은 아예 다 있을 때,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지고요. 특히 이제 딥뉴럴넷을 해서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어프로치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근거하고 있냐면은 뭐 뉴럴 네트워크가 도메인 어그노스틱한 혹은 굉장히 제너럴라이저블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에 기반하고 있고요. 특히 그래서 이런 어떤 근거에 기반해가지고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연구들이 훨씬 많이 리그레션보다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의 차이점, 은 클래시피케이션, 뉴럴 네트워크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어떤 파이널 레이어의 그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을 사용해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반면에 리그레션은 뭐 L2 로스든 L1 로스든 어떤 그런 이런 형식의 어떤 로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사실은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 다른 점, 특히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할 때의 다른 점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로스의 차이가 있다. 그것에 이 논문이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소프트맥스와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방법론들을 생각해 보면, 이 소프트맥스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그 로직 값들, 어떤 특정한 액티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나온 이 액티베이션들이 사실은 어, 각 클래스마다 어떤 어사인된 그 로직끼리 계속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소프트맥스에 태워서 어, 최종적인 어떤 그 카테고리 디스트리뷰션의 그 파라미터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 서로 로직 간의 스케일이 조금씩 달라도 어떤 대소 비교만 사실은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프트맥스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때는 이 어, 어떤 로스 펑션의 특성 그리고 어떤 액티베이션 값들의 어떤 대소 비교만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피처 스케일에 이 피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소프트맥스 들어가기 이전에 페널티멜 레이어의 어떤 그 레프레젠테이션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피처 스케일에 좀 더 로버스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반면에 그 L2 로스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페널티멜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을 가지고 어떤 덴스한 레이어를 거쳐서 결국 하나의 값으로 그냥 유니베리에 프레딕션 한다고 하면은 하나의 값으로 리그레스를 하는데, 그건 사실 그냥 애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맥스랑 크로스 엔트로피스는 어떤 도메인 어댑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방법론들하고 달리 이 레프레젠테이션의 어떤 그 피처 스케일의 리그레션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로버스트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댑터빌리티가 좀 떨어진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익스플로레이터 스터디를 좀 해본 건데 이 논문에서 특히 이제 피처 스케일이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퍼포먼스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특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그, 그냥 피처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피처 매트릭스에 그냥 프로비니우스 놈을, 어, 일부러 이제 다르게, 레그레제이션을 활용을 해서, 다르게 줄 때,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그레션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험을 해본 겁니다. 말하자면 뭐 이렇게 센시티비티처럼 실험을 한 건데, 그렇게 봤을 때,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 어, 이 각각의 서로 다른 도메인마다의 성능이 이 피처 스케일, 그러니까 프로비니우스 놈으로 우리가 매저하는 어떤 피처 스케일에 이 변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 좀 인베리언트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서 어, 리그레션 테스트의 경우, 특히 도메인 어디테이션 리그레션의 경우에 어,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비스 놈이 바뀔 때마다 성능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러니까 덜 인베리언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이 픽처 스케일에서의 변화, 특히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했을 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 때, 픽처 스케일에서의 변화가 동단의 어떤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그레션의 퍼포먼스를 훨씬 더 많이 변화시킬 수가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어, 이, 그렇다면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테크닉들이 실제로 이제 피셔 스케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본 건데요. 특히 이제 많이 활용되는 이 DAN이라고 하는 모델하고 이 AFN이라고 하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써서 익스플로이터리 스터디를 한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테크닉들을 활용을 하면은 어,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비니우스 노브로 매저가 되는 어떤 그 피처 스케일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어떤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그레션 할 때는 이 피처 스케일이 퍼포먼스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한데 기존에 있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테크닉들을 쓰면은 이 피처 스케일이 변해버린다는 것을 이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그레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피처 스케일을 잘 유지를 하면서 어떤 트랜스퍼러블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representation surface distance라고 하는 건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존의 어떤 도메인 어댑테이션 연구 그리고 방법론들은 많이 쓰이는 방법론들은 뭐 디스트리뷰션 매칭 같은 그 MMD 같은 것을 써가지고 어, 이 두 디스트리뷰션 간의 디스크리펀스를 좀 줄여서 어댑테이션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 피처 스케일을 변화시키게 되고 이거는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그레션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스케일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어댑테이션을 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요 연구에서는 그 그라스만 매니폴드의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라는 개념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처 매트릭스가 결국은 어떤 그 그라스만 매니폴드에서의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피처 매트릭스의 이 베이시스, 이렇게 오르토노멀한 베이시스가 뭐 유니팩터 이 때문에 요 그 오르토노멀 베이시스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얻은 어 그 오르토노멀 베이시스 그 두 개의 सब스페이스를 이제 오르토노멀 베이시스 매칭을 시켜줌으로써 이 디스트리뷰션 디스크리펀시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되는 또 개념이 프린시플 앵글인데요. 프린시플 앵글은 기존에 있는 개념인데 이 그레스만 매니폴드 상에서 이 그레스만 매니폴드 위에 있는 서브스페이스 두 개 서브스페이스 간의 어떤 시미너리티를 잴 수 있는 측정하는 어, 것입니다. 그 진짜 앵글 그 진짜 어떤 각도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프린시플 앵글이라는 개념을 기반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지오메트리컬 디스턴스를 정의를 하는데 그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RSD라고 하는 디스턴스 매트릭입니다. 그리고 이 RSD를 씀으로써 결국은 어떤 피처 스케일의 변화를 시키지 않고서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그레션이 잘 되게 하고자 이 피처 스케일의 변화를 주지 않고서 트랜스퍼러블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이 RSD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인트로가 좀 긴데, 어쨌든 도메인 시프트가 있는 상황에서 리그레션을 하고 싶다. 근데 타겟 도메인에서는 레이블 데이터가 없다. 요게 이제 정확한 프로블럼 세팅이고요. 그리고 이거 잘하려고 봤더니 이제 트랜스퍼러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 때 도메인 어댑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에 비해 가지고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그레션은 훨씬 더 이 피처 스케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 피처 스케일을 유지를 하면서 도메인 갭을 줄여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얻은 피처 매트릭스의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매칭을 시킴으로써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실제로 구현되는 방식은 이 두 개 서브스페이스 간의 어떤 디스턴스 매치액인 어, 이 representation subspace distance를 정의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줄임으로써 요 어댑테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어떤 그 지오메트리컬한 스트럭처를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regularization 같이 하는 basis mismatch pen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떤 그냥 레귤라이저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실험들을 쭉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빨리 지나가면 어쨌든 도메인 어테이션 리그레션 기존 연구들은 뭐 이론적인 어떤 분석 어널리시스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도메인 어테이션 리그레션의 그 제너럴리제이션 바운드가 어떻게 되냐를 이제 뭐 유도를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타겟 도메인에서의 그 제너럴리제이션이 어떤 것은 어퍼 바운드에 있는데 이 소스 도메인에서의 그 제너럴리제이션 에러 플러스 이 소스하고 타겟의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 디스크리펀시 이 두 개를 더한 것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가 돼 있어서 이 디스트리뷰션 디스크리펀시를 줄이면 어퍼 바운드를 더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그 이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은 뭐 임포턴스 웨이팅이라고 해서 소스 도메인에서의 어떤 그 타겟 도메인에서의 성능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소스 도메인에서의 특정한 샘플들을 뭐 더 임포턴스를 더 줘가지고 요거 이제 트랜스퍼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이 있고 아니면 뭐 옵티멀 트랜스포트나 뭐 모먼 벤치 같은 거는 뭐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던 방법론이고요. 뭐 다른 여타 방법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당연하게도 이제 뭐 뉴런넷을 쓰기도 하고 뉴런넷이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의 그 도메인 어테이션 리그레션 방법론들이 샬로우한 오더테이션을 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딥 도메인 어테이션 리그레션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전히 도메인 디스크리펀시를 줄이는 거, 모먼트 매칭 같은 거, MMD도 모먼트 매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겐의 어떤 아이디어처럼 어드버서리얼하게 이 도메인 컨퓨전을 유도를 해가지고 도메인의 인베리언트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시키는 그런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여전히 남은 어떤 한계점들은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처 스케일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어떤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타겟 도메인에서의 레이블드 샘플들이를 무조건 필요로 하는 상황, 그러니까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기존의 연구 흐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은 비슷하게 어떤 골자는 이제 다양한 크로스 도메인 상황에서 인베리언트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뭐 서스페이스 디스턴스라든지 뭐 등등 지오메트리컬 어프로치 뭐 지오데식 디스턴스 같은 거를 뭐 계산을 해가지고 줄이거나 뭐 그런 식의 연구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임포턴스 웨이팅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뉴럴넷을 쓰는 도메인 업데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들도 리그레션과 마찬가지로 모먼트 매칭을 하거나 어드버서리얼 러닝을 하거나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인트로덕션에서 수행한 그 익스플로레이터리 스터디에서 보였던 것처럼 기존의 이러한 뭐 어드버서리얼 러닝이든 모먼트 매칭이든 이런 도메인 업데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방법론들을 쓰게 되면은 어쩔 수 없, 실제로 이제 보인 것처럼 이, 그 피처 스케일이 변화가 되고, 요런 피처 스케일이 변화가 되는 것은 어댑테이션 리그레션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문제로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인데요. 결국은 그 unsupervised domain annotation 상황이기 때문에 그 source 도메인에서는 labeled 데이터가 있고요. 타겟에서는 어, 그 dependent variable이 없는 아예 없는 그냥 X 데이터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각각의 어떤 그 어, 데이터 제너레이팅 디스트리뷰션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IID 어썸션이 이제 바이올레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 모델은 그냥 간단하게 어떤 일반적인 피처를 뽑는 피처 익스트랙터가 있고 그 피처를 가지고 그 리그레션을 하는 리그레서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피처 익스트랙터로부터 나온 어떤 액티베이션들을 그냥 딥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이제 소스 도메인에서 뽑으면은 뭐 소스의 레프레젠테이션, 타겟에서 뽑으면은 타겟 데이터에서 뽑은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를 이제 그 스몰 비계의 어떤 배치 사이즈, 배치에 대해, 데이터 배치에 대해 가지고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산한 것을 모으면은 매트릭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피처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배치 오브 피처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결국은 이런 어떤 세팅이 있고 결국은 피처 스케일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어, 도메인 시프트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너럴리제이션 에러의 어퍼 바운드를 줄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 피처 매트릭스 특히 이제 소스 도메인에서 얻은 피처 매트릭스하고 타겟 도메인에서 얻은 이 피처 매트릭스의 올소고널 베이시스를 매칭하면서 도메인 어디테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왜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매칭을 시켜줘야 되냐? 우리가 피처 스케일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까는 좀 인피니컬하게 보여준 거고 이 피처 스케일을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피처 매트릭스지 않습니까? 아까 이렇게 얻은 그냥 그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 가지고 얻은 어, 비계만큼의 그냥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의 모음이거든요. 요 어떤 피처 매트릭스의 그 피처 스케일을 보면 그 프로비니스 노을 보면 일단은 그걸 보기 전에 이제 이 피처 매트릭스에 SVD를 해가지고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매트릭스로. 그 다음에 요 피처 매트릭스에 그냥 프로비니어스 놈을 계속 유도를 해보면은 프로비니어스 놈은 요건 이제 그냥 프로비니어스 놈의 정의에 따라서 어, 자기의 트랜스포즈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프로덕트의 스퀘어 루트 오브 트레이스가 이제 프로비니어스 놈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SVD한 결과를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대입을 하고 이제 쭉쭉 유도를 하면 이게 두 개가 이제 올소노멀 베이시스니까 자기 자신과의 어떤 트랜스포즈의 자기 자신과의 프로덕트는 아이덴티티니까 없어지거든요. 없어지고 그냥 트레이스 A, B는 뭐 트레이스 B, A 뭐 이렇게 되니까 계속 유도해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피처 매트릭스의 어떤 프로비니스 놈은 결국 어, 이 모든 그 싱귤러 밸류를 모은 어떤 매트릭스의 그냥 투norm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피처 스케일이 단순하게 어떤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피처 매트릭스의 싱귤러 밸류들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피처 스케일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댑테이션 하려면은 이 싱귤러 밸류를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싱귤러 밸류는 뭐 활용을 하지 않으면서 어댑테이션을 하면은 피처 스케일을 그 유지를 하면서 어댑테이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올소 노멀 베이시스를 쓰는 것이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소스하고 타겟 도메인 각각에서 이 피처 매트릭스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각각의 피처 매트릭스를 이제 SVD를 통해서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싱귤러 밸류는 피처 스케일에 영향을 주니까 요거는 이제 건들지 말고 올소 노멀 베이시스 어, 각각 이제 소스 도메인에서의 올소 노멀 베이시스고
그 타겟 도메인에서의 피처 매트릭스의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프린시플 앵글의 개념이 또 쓰이는데 이 프린시플 앵글은 왜 쓰이냐면은 이 그라스만 매니폴드 위에 어, 있는 이 두 개의 서브스페이스, 특히 이제 비다이멘셔널 서브스페이스인 S와 T의 그 그래스만 매니폴드 위에 있는 두 개의 서브스페이스의 어떤 시밀러리티를 매저를 하는 것이 이제 프린시플 앵글이고 아래식처럼 그냥 정의가 됩니다. 이 세타 서브스크립트 1부터 해가지고 B개까지 각각 이 작은 순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U는 아까 봤던 그 올소노멀 베이시스의 어, 그냥 피처 매트릭스의 레프트 싱귤러 벡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프린시플 앵글이 어, 모든 프린시플 앵글이 다 0이 되는 순간에 이제 두 개의 서브스페이스는 그냥 동일하다, 제일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냥 서브스페이스 간의 어떤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메저가 프린시플 앵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린시플 앵글을 가지고 이 representation surface distance를 정의를 하는데 이 그라스만 매니폴드 위에 있는 그 서브스페이스 사이에 어떤 지오메트리크 디스턴스를 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요 논문에서는 이 두 서브스페이스 사이에 모든 프린시플 앵글들의 사인 밸류들의 썸을 가지고 그냥 이 세타의 그 원놈을 가지고 RSD를 정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턴스를 정의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그냥 디스턴스 이게 사실 어떤 그냥 시뮬러리티가 아니라 디스턴스 매트릭이 됩니다. 왜냐면 어 뭐 단순히 이제 그라스만 매니폴드 상에 있는 서브스페이스 간의 디스크리퍼시를 재기도 하지만 제너럴 매트릭으로서의 그 엑시엄들을 다 만족을 시키고 요거는 이제 어펜딕스에 있는데 뭐 뭐 당연한 그 엑시엄들을 다 만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건 디스턴스 매트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떤 프린시플 앵글은 그라스만 매니폴드 위에 있는 두 개의 서브스페이스의 시밀리티를 재는 것이고, 그 프린시플 앵글들의 사인 밸류들의 서메이션을 가지고, 어, RSD라고 하는 디스턴스 매트릭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RSD를 결국 계산하려면 그냥 프린시플 앵글들을 계산하면 되는 건데요. 이 프린시플 앵글을 계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소스하고 타겟을 각각 그 두 개 서브스페이스에서의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이제 어, 각각 도메인에서의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아까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SVD를 통해서 피처 매트릭스에 대해 가지고 SVD를 한 다음에 그 레프트 싱귤러 벡터들을 그냥 모은 거죠. 그 두 개의 이제 프로덕트를 한 매트릭스가 있을 때 요거에 대해서 또 SVD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웨이 매트릭스가 두 개가 나오고 요것도 이제 올소노멀 베이시스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그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 프린시플 앵글들의 코사인 밸류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피처 매트릭스 각각 소스 도메인하고 타겟 도메인에서 피처 매트릭스에 대해 가지고 SVD를 해서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프로덕트를 한 거를 또 SVD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다이고널 매트릭스의 다이고널 엔트리 각각들이 이제 프린시플 앵글의 코사인 밸류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쉽게 이 프린시플 앵글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그 실제 RSD 계산을 할 때는 이 사인 밸류들의 서메이션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삼각 법칙 같은 걸 써가지고 요 코사인 세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요 사인 세타는 뭐 굉장히 트리비얼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어 소스 도메인에서의 배치가 있고 배치 샘플인데 타겟 도메인에서의 배치 샘플이 있을 때 각각을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 가지고 피처 매트릭스를 그냥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피처 매트릭스를 SVD를 통해서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계산을 하고 그 올소노멀 베이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 SVD를 하면은 이 중간에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가지고 결국 프린시플 앵글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이 프린시플 앵글을 가지고 이 representation subspace distance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베이시스 미스매치 피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레그레이제이션 방법론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RSD를 단순하게 그 직접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는 어 그냥 순차적으로 정의한 대로 이 두 개의 서브스페이스, 그러니까 소스 도메인에서의 서브스페이스하고 타겟 도메인에서의 서브스페이스 간의 디스크레펀시를 줄이는 게 자명합니다. 근데 단순히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두 서로 다른 올소고널 베이시스의 어떤 그 올더링 같은 것도 중요한데 그냥 RSD 미니마이제이션은 그런 것들이 이제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지오메트리컬 스트럭처를 고려하지 않고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이 두 서브스페이스 두 어떤 도메인에서의 올소고널 베이시스를 SVD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아까 이제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올스노멀 베이시스 프로덕트의 그 SVD 한 거, 그리고 요거를 이제 유도를 하면은 뭐 각각 그냥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이게 아이덴티티가 돼서 날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 요게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U하고 요게 이제 프린시플 벡터라고 보면 되고, 요것도 이제 프린시플 벡터인데 결국은 프린시플 앵글이 어떻게 계산되냐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두 개의 프린시플 벡터들, 특히 이제 각각의 프린시플 벡터는 각각 도메인에서의 그 올소 노멀 베이시스의 그 웨이티드 썸입니다. 이게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시플 앵글은 그냥 이 두 개 프린시플 벡터 사이의 어떤 각도라고 그냥 앵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요건 이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 이 프린시플 앵글을 계산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 미스매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어떤 새로운 레귤레이션을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예, 요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고, 그냥 그 세 개가 디멘션이 세 개인 어떤 올소노멀 베이시스가 있을 때, 이 가장 작은 그 프린시플 앵글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첫 번째 프린시플 벡터하고 이 타겟 도메인에서의 첫 번째 프린시플 벡터 사이에 그냥 앵글을 계산을 하면 이 프린시플 앵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시플 앵글이 계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두 개의 그 디스턴스를 계산할 때 특히 이제 이 RSD를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이 올소고널 베이시스의 어떤 그 어, 오더에 대한 정보는 오더가 사실 중요한데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왜 문제냐라고 주장하냐면 이 올소노멀 베이시스 서로 다른 올소노멀 베이시스가 있을 때 어, 그 서로 다른 어떤 시멘틱 미닝을 가질 텐데 요 서로 이제 도메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랭킹을 가지는 올스노멀 베이시스들은 그래도 서로 비슷한 어떤 시멘틱을 공유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랭킹 같은 것이 이 기존의 RSD를 그냥 줄일 때는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이 어떤 올소노 베이시스의 오더링을 고려를 해가지고 RSD를 그냥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레그레이제이션으로서 올소노멀 서로 다른 두 개의 올소노멀 베이시스의 오더링을 같이 고려를 해서 줄여주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게 이제 BMP라고 하는 그 레귤라이저입니다. 요거는 단순히 아까 보여드렸던 그냥 이 웨이 매트릭스 그러니까 프린시플 앵글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올소노 베이시스의 그 프로덕트를 SVD한 했을 때, 뭐 레프트하고 라이트
싱귤러 벡터들의 싱글 매트릭스들 두 개, 그 웨이트 매트릭스들의 앱솔루트 밸류들을 그냥 비슷하도록 매칭을 시켜주면은 요 그냥 RSD를 줄이는 때보다 어떤 지오메트릭한 스트럭처를 잘 보존을 하면서 어, 베이시스들을 이제 매칭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냥 이 웨이트 매트릭스의 어떤 앱솔루트 밸류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이유는 서로 다른 그 다이렉션에 있는 베이시스들을 가진 서스페이스여도 동일한 서스페이스 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거 그 엔드투엔드 러닝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스 도메인하고 타겟 도메인에서의 각각 비계의 어떤 샘플 오브 배치 오브 샘플이 있을 때 먼저는 그 소스 도메인에서의 샘플들을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그 슈퍼바이스 로스를 통해서 그냥 리그레션 하는 로스가 있습니다. 뭐 L2 로스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소스 도메인에서만 라벨이 있으니까 그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두 개의 서스페이스 사이에 어떤 지오메트리크 디스턴스를 줄이기 위한 제한한 이 RSD를 소스 도메인에서 얻은 피처 매트릭스하고 타겟 도메인에서 얻은 피처 매트릭스를 활용을 해서 RSD를 계산하고 요걸 이제 줄이게 되고 BMP 로스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오소도멀 베이시스의 어떤 오더링을 매치를 해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소스하고 타겟에서 얻은 피처 매트릭스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로스는 그냥 그 슈퍼바이스 로스하고 이 representation subspace distance하고 이 basis mismatch penalization, 이 regularization 을 더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제안한 방법론에 대한 오버뷰입니다.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총 3개의 셋을 사용했고, 첫 번째는 이제 디스프라이츠라고 하는 그 2D 신테틱 데이터 셋인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 컬러하고 노이즈하고 스크림이라는 세 가지 도메인이 있고 그래서 도메인 시프트 세팅도 총 6가지의 도메인 시프트 세팅을 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PI 3D라고 하는 그 Simulation to Real Data셋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도메인이 있고 총 6가지의 도메인 시프트 세팅을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BW Connect라고 하는 그 Real World 데이터셋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남자와 그 성별에 따라서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가지 도메인을 나눠서 봅니다. 그리고 간단한 그 임플멘테이션 디테일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능을 비교한 베이스라인들은 쉘로우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그레션 방법론들. 근데 요 쉘로우하기 때문에 요 쉘로우한 DAR 방법론을 쓰기 위한 어떤 피처들은 그냥 프리트레인드 레슨에서 뽑아온 피처들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딥 DAR 방법론들은 뭐 기존에 많이 활용되는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방법론들을 채용을 채택을 했습니다. 성능인데요. 그 첫 번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제한한 그 representation subspace distance하고 이 BMP regularizer를 같이 썼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 이 C에서 N으로 옮겨가는 그리고 컬러에서 이제 스크림으로 옮겨가는 요 두 개의 도메인 시프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이 representation subspace distance만을 쓰는 거는 좋은 성능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아주 만족할 만한 성능은 얻지 못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제안하는 그 두 가지 테크닉을 모두 활용을 할 때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분석들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린 이 베이시스 미스매치 패널라이제이션을 어떤 그 레귤라이저로 썼을 때의 효과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어, 뭐, 그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냥 RSD만을 썼을 때보다 이 BMP 레귤라이저를 같이 썼을 때 성능 개선이 일어남을 보였었고요. 실험으로 보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요것이 의미하는 거는 실제로 제안하는 것처럼 이 베이시스 미스매치, 이 오르거너 베이시스 오더링이 실제로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오더링을 고려를 해가지고 베이시스 미스매치, 그 베이시스를 이제 매칭을 시켜주면은 이 서스페이스 어떤 지오메트릭한 프로퍼티를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성능이 개선됐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레프레젠테이션 이 어떤 트랜스퍼러빌리티가 어떻게 개선이 됐냐를 이제 기존 방법론들이랑 비교를 한 건데 여기서는 A 디스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A 디스턴스는 그냥 이 특정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각각 방법론으로 얻은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얼마나 이제 어댑터빌리티가 얼마나 높냐를 매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다른 기존의 그 방법론에 비해서 이 제안하는 방법론이 가장 낮은 A 디스턴스, 가장 높은 이제 트랜스퍼러빌리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RSD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학습이 진행되면서를 보았을 때도 실제로 이 에이드 인스턴스를 보면은 이 C에서 S로 가는 이 도메인 시프트 상황이 에이드 인스턴스가 높으니까 더 어려운 도메인 시프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RSD에서도 이 C에서 S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훨씬 RSD가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더, 더 어려운, 더 높은 그 트랜스퍼 디피컬티를 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RSD로 이제 매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처 스케일이 실제로 변하냐 안 변하냐도 한 번 더 검증을 한 건데요. 기존의 도메인 어댑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방법론들은 피처 스케일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을 이제, 어, 다양한 쉬프트 상황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그레션이 잘 될 확률이 낮다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거의 피처 스케일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탈 로스가 이제 슈퍼바이스 로스하고 RSD 그리고 BMP 로스의 서메이션이었는데, 어, 그 베타하고 감마라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그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도 했고 실제로 뭐 성능이 그렇게 센시티브 하지 않게 이렇게 좀 어그노스틱하게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에서 피처 매트릭스를 각각 얻어가지고 각각에 대해 SVD를 해서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얻고 그렇게 이제 SVD가 두 번을 해야 되고 이 각각의 올소노멀 베이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SVD를 해야 되니까 SVD를 세 번을 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은 그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이제 학습 시간으로 봤을 때 매 그 이터레이션마다 사실은 뭐 0.026초 정도 평균적으로 증가했다고 하고 어떤 성능 개선을 보았을 때 이 정도의 어떤 컴퓨테이셔널 어, 컴플렉시티가 증가하는 것은 억셉터블 할 만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개 실험들인데 어, 결국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이제 피처 스케일을 변화시키지 않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그레션을 해야 잘 된다. 그러면 피처 스케일을 변화시키지 않는 방법이 사실은 그냥 그 배치놈 같은 거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페널티멜 레이어에 대해서 다음에다가 그냥 배치놈 붙여서 배치놈 붙이면 그냥 직관적으로는 소스 도메인이든 타겟 도메인이든 그 배치 안에서 노멀라이제이션 되니까 피처 스케일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기존의 연구들의 배치놈을 페널티멜 레이어 다음에 배치놈 붙였을 때 오히려 성능이 그 좋아지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좀 다르게 어떤 그 두 서페이스의
사이에서의 그 geometrical distance를 줄이는 식으로 fujicity를 유지하는 제한하는 방법이 좀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라스만 매니폴드 상에서의 그 서스페이스 사이의 그 디스턴스를 재는 게 여기서 제한하는 거는 그냥 RSD지만 RSD 말고 사실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디스턴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지오데식 디스턴스인데 요거는 그냥 프린시플 앵글들의 그 그냥 투놈 프린시플 앵글 벡터의 그냥 투놈입니다. 요것도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이고 근데 요거를 이제 안 쓰고 왜 RSD를 써야 되냐? RSD는 먼저 그 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L1놈하고 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니멈 프린시플 앵글에 더 큰 그레디언트를 주게 되고 반면에 이 지오데스 디스턴스는 어, 그냥 투놈이기 때문에 맥시멈 프린시플 앵글에 더 큰 그레디언트를 주는 어떤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도 어, 그 지오데스 디스턴스도 물론 두 서브스페이스 사이에 어떤 시밀러리티 그리고 디스턴스를 잴 수가 있는 매트릭이고 그거를 이제 줄이면 서브스페이스 어, 디스트리뷰션 디스크리퍼스가 줄지만 그거에 비해서 RSD를 썼을 때 이런 어떤 특성들의 차이로 인해서 더 좋은 성능 개선을 할 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론인데요. 그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시나리오에서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그레션을 하기 위한 그 방법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그레션 기존의 방법론들이 이 피처 스케일에 굉장히 성능 변화가 심하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찾아냈고 실험을 통해서 찾았고 그리고 어떤 뭐 SBD를 통해서도 밝혀냈고요. 그래서 피처 스케일을 유지하면서 어댑테이션 잘하기 위해서 이 representation surface distance라고 하는 디스턴스 매트릭을 정의를 했고 이것은 그라스만 매니폴드의 그 리마니언 지오메트리라는 개념 위에서 이제 정의를 한 것이고 요건 그냥 그 두 서스페이스의 지오메트리컬 디스턴스를 줄이자고 하는 게 핵심적인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냥 RSD를 줄이게 되면은 올선널 베이시스의 오더링이 무시가 되니까 무시가 되고 이 지오메트릭한 스트럭처를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베이시스 미스매치 페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레귤레이제이션을 추가를 해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피리컬하게는 세 가지의 다양한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그레션 데이터셋 배치마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고 다양한 어떤 어블레이션 스터디 등을 통해서 이 제안하는 그 방법론이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작동한다. 도메인 어택시 리그레션 상황에서 임을 보였습니다. 몇 가지 그 리미테이션, 제가 생각하는 그 리미테이션은요, 어, 여기서는 이제 뭐 피처 스케일에 집중을 했는데, 이 피처 스케일, 그러니까 레프레젠, 그 페널티, 그 중간 페널티먼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의 피처 스케일에 집중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저 리그레션을 하는 뉴런에서 쓰면 그걸 가지고 그냥 애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어떤 특정한 값으로 그 리그레스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y에 대한 어떤 레인지가 변할 때에 그 디펜던 베리어블의 스케일이 변할 때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직접적으로 고려가 되진 않았다는 게 전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뭐 지오데스 디스턴스와의 비교는 했지만 그 이 representation subspace distance의 그 밸리디티 측면에서 왜 다른 그 그라스만 매니폴드 상에서의 서스페이스 간의 디스턴스를 잴 수 있는 매트릭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랑 그런 다른 디스턴스 매트릭과의 정확한 차이가 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베이시스 미스매치 페널라이제이션이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직관적으로 왜 필요한지는 어, 제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이 좀 논문에서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레퍼런스 드리고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